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치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벡터는 말 그대로 포지션 벡터라고 하는데 위치 벡터를 왜 배우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위치 벡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벡터라는 어떤 동네에서 벡터라는 원소를 갖고 왔는데 걔네들을 연산하기에 용이한 벡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를 연산하기 위해서 많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즉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어떻게 연산했냐 하면은 기하적으로 평행 사변형 혹은 삼각형으로 계산했죠. 근데 매번 벡터가 나올 때마다 그림 그려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들을 좀 대수적으로 우리가 2 더하기 4면 바로 6인 거 알듯이 2하고 4가 1이 2개 있고 1이 4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더하면 6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가 딱 나왔을 때 이 벡터가 딱 어떤 고정된 벡터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벡터를 바로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개념들이 좀, 이 강의에 많이 녹아질 건데요.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개념들, 즉 약속하는 것들은 모두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위치 벡터는 뜻이 뭐냐면 한 점,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원점을 잡는데 원점이 아니어도 돼요. 한 점을 공통의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한 점에서 끝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작점을 고정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공통의 시작점으로 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도입이 왜 도입이 됐냐 하면은 여러 벡터들을 연산에 유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벡터 뺄셈에서 우리가 이미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한 벡터는 두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유 벡터가 어떤 그 평면상이 있어요.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벡터 빼기 이 벡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기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검은색은 어떤 시점, 검은색 벡터 두 개는 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좀 유리한 게 발생을 해요. 그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은 요령 세 번째 얘기인데 위치 벡터의 시점을 그러니까 위치 벡터 선생님이 OP라고 할게요. 위치 벡터 시점을 원점으로 한다면 위치 벡터의 종점하고 위치 벡터의 시점이 같아 이건 아닌데 잠시만요. 위치 벡터의 종점과 이 위치 벡터의 시점이 같아져서 점피의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게 아니고 위치 벡터의 시점을 O로 해버리면은 이 위치 벡터의 종점하고 이 위치 벡터의 시점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이 위치 벡터의 성분이 같아져서 점피의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 성분이란 게 뭔지를 또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이 성분이 뭔지 알기 전에 먼저 위치 벡터들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치 벡터가 많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벡터가 우리가 이제 그 물리량에서 수로만 표현하기에 벅찬 물리량들이 많죠. 뭐 바람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의 물리량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방향이라는 걸 하나 더 갖고 오고 크기를 하나 더 갖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그러면 공간상에서 이렇게 적었고 뭐 이렇게 적었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보면 시작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시작점이 같은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점이 같은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안에서 간 거니까 이 위치 벡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공부할 때 시작점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데 그 원하는 시점이 문제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원점 혹은 무게중심으로 많은 시작점을 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두 점 AB의 위치 벡터 각각 AB라고 하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선생님이 그렸어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때 A 벡터, B 벡터 했을 때 이 빨간색 벡터를 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AP 벡터하고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죠. 평행하면은 실수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P 벡터는 전체의 n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P 벡터는 전체 n 플러스 n의 n배, n 플러스 n의 n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벡터를 두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벡터들 각각을 시점을 통일시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OP 빼기 OA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OB 빼기 O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OP잖아요. OP 맞죠? OP가 내가 궁금한 거 맞죠? 빨간색 벡터가 OP 맞죠? 그래서 OP만 좌변에 놔두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OA 벡터가 그냥 작은 스몰 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p 벡터는 n 플러스 n 벡터 b 벡 n 플러스 n의 m의 b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은 n 플러스 n분의 mb 벡터 그리고 na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m 대 n으로 내분했다 했을 때 이 m 대 n이 만약 1대1이면 어떻게 내분하는 거죠? 중점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점의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내분이 아니라 외분한다라고 했을 때 외분하는 위치 벡터를 찾아오고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도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유리한 점, 위치 벡터를 왜 유리하냐면 위치 벡터의 종점과 위치 벡터의 성분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시점을 원점으로 해버리면. 근데 그 성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한번 봅시다. 벡터의 종점 좌표하고 1대1 대응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빨간색 벡터하고 파란색 벡터는 서로 같죠? 같은데 이제 얘를 우리가 익숙한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벡터하고 빨간색이 같은데 빨간색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하지만 파란색 벡터는 시점을 A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서 OB 벡터 O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같은 벡터들이 사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기호로 적기 힘드니까 얘를 우리가 익숙한 순서쌍하고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점이 원점으로 내가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은 종점의 A 벡터와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종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째 그러니까 P 벡터 A, A2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종점의 좌표하고 결국에는 요 성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하고 1대1 대응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결국에 뭐예요? 요 종점의 좌표는 3,2죠. 근데 여기서 종점한 좌표는 4,4죠. 그러면은 벡터를 표현하는데 이것 속에는 서로 같지만 이거의 종점 벡터는 3,2고 요거의 종점 벡터 4,4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점만 바라본다면 이게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맞나요? 그래서 요 벡터를 종점을 원점으로 해버린다면 요 벡터는 뭡니까? 종점을 원점으로 한다 그러면 OB 벡터가 4,4 되죠. OA 벡터는 1,2 되니까 3,2가 된다라는 거예요. 4,4 빼기 1,2 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시점이 원점일 때 종점의 좌표와 점 A, A2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때 벡터에 요렇게 벡터에서 좌표로 쓴 거를 우리는 뭐라고 좌표라 읽지 않고 성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성분이란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은 벡터 연산을 더 이상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벡터를 단위 벡터 1,0으로 하고 결국에는 얘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거니까 요 성분이 좌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기서는 어때요? 시점을 원점으로 하니까 요 벡터의 종점이 성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벡터의 성분은 3,2지 요 벡터의 성분이 종점의 좌표고 4,4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분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시점이 바로
원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위 벡터를 x축으로 단위 벡터를 1,0, y축으로 단위 벡터를 0,1이라고 한다면은 이 a1, a2의 성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1,0, 0,1 이렇게 힘의 합력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이렇게 얘는 x축으로 3칸 갖고 맞죠? y축으로 2칸 갖는 거의 합력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분이란 걸 이제 갖고 오는 순간부터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A 벡터, B 벡터를 각각 이렇게 성분을 갖고 왔다. 이 성분이 바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좌표가 무슨 좌표냐면은 종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시점은 당연히 원점이 된다. 시점이 원점이 아닐 때는 종점의 좌표가 바로 성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벡터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성분끼리 같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x좌 요 피타고라스를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성분하고 요 성분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계산해 주면 된다. 더하기 100이 실수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연산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꼭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련 문제들 다 풀어서 수업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